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도시의 관점에서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될 수원시정연구원의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시에서의 주민자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시대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하게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저희가 도시권이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자, 이게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은 인구 절벽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책자가 나온 이후에 굉장히 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방이 소멸한다. 소멸이라는 뜻이 결국 0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그럼 지방이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이 소멸한다는 게 지방의 인구가 0이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방이라는 하나의 도시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세금으로 뭐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도시를 관리하고 이런 데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 들어오는 세금이 우리가 써야 되는 돈보다 많아질 때 뭐 국가적으로 부도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지방이 소멸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결국 지자체 896개가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를 이 책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 지방소멸이라는 책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살펴보면, 예측을 해보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출산율이 점점 더 낮아지다 보니까 이 인구 정점을 찍는 연도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사실 불행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혹은 줄어드는 게 좋은 것인가, 굉장히 사람들 간에 이견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재화를 쓰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것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부류가 공히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산 가능 연령, 그러니까 우리가 15세부터 64세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인구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지만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도시가 급성장할 때는 15세부터 64세의 인구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던 데 반해서 지금 점점 줄어들고, 저희가 만약에 2060년 이렇게 되면 저희가 15세부터 64세의 인구만큼 65세 이상의 인구가 비슷해지는 이런 현상이 사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인구의 구조가 0세부터 14세까지는 점점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점점점 늘어나는, 그래서 국가에서 들어가야 되는 돈은 점점 많이 늘어나는 이 구조가 위험하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18년에 사실 나왔던 자료인데, 예측을 해보면 지금 사실 저희가 20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020년, 21년, 23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예측을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재미있게 볼 만한 사실들은 바로 2023년에 18세 인구가 약 43만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대학을 가는 학생 수를 전체를 종합을 해보면 몇 명 정도 되냐면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 18세 인구 43만 명, 즉 대학을 다 채우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대학을 언급하는 이유는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수원에 살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 어떤 지방의 대학을 하나 보면 그 대학 앞에는 그 대학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살아가고, 그 학생들에 의해서 뭐 술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대학 하나가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학 하나가 무너지면 결국은 그 도시 하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2014년에 우리가 집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첫 번째는 생필품 가게,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면 2040년 예상컨대 의료공간, 아무래도 고령화가 지속되다가 보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러다 보면 의료공간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초중고등학교는 여기서 몇 등인가요? 5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왜? 아이들이 없는데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현상들로 바뀌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3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 인구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 보이셔서 보시기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2010년도에 인구가 정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도에 1억 2,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인구 정도는 어느 정도냐? 1억 2,678만 명. 그러니까 2010년도보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인구냐면 쭉 올라가서 2000년도 인구와 지금 현재의 인구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2010년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인구가 흘러내려서 2000년대와 유사한 상황이 된 거죠. 즉 20년을 거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본의 상황이고, 그런데 일본의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인구 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은 인구 밀도가,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도시화율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전부터 경제 성장을 하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시화율이, 즉 인구 전체 중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율 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80% 선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는 거죠. 일본 또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일본도 똑같이 도시화율이 높아지다가 그러다가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횡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일본의 인구가 줄었다고 판단되고 있는 2000년 이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도시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의 95% 육박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70%에서 80%로 올라가는 10%는 올리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90%에서 사실 95%로 올라가는 5%는 굉장히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일본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아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2040년도에 고령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주변에서, 집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 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의료 공간입니다. 즉 일본에서는 지방에, 시골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자식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다 수도권에 이렇게 있는데 결국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냥 두기에는 너무 자식으로서 죄송하고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거처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그 병원이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 곳이라는 게 결국은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방들은, 더 정확히 병원이 없는 지방들은 무너지고 있고 종합병원이 있는 중소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본은 지금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게 되죠.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데 장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재밌는 거긴 한데, 장수,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령화가 되면서 공공시설의 니즈가, 수요가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지겠죠. 또한 고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보장 비용들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65세 이상의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세금은 많이 거치지 않는 데 비해서 사회보장 비용은 증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국가는 재정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난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공공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2000년대 이전만 해도 그 공공시설들을 사용 용도를 바꿔가면서 유지했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이 없어요. 그럼 초등학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노인복지관으로 바꿔가면서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2010년도 넘어서면서 일본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말이 있죠. 다 같이 살려고 그러면 다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모든 공공시설들을 다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재정난 때문에 모든 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공공시설 없애야지요. 줄여야지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과연 여기 계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동의하면서도 만약에 집 주변에 복지관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재정난 때문에 이걸 없애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엔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이 복지관 없애지 않을게. 대신 우리가 재정을 투여해서 이것들을 관리하기는 좀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시면 이걸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스스로 운영하십시오. 이게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마치쭈구리,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제가 쭉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일본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화에는 기초가 인구의 변화에 있다. 그래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가는 재정난을 겪고 있고 그 재정난에 의해서 공공시설들을 유지관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를 주민들에게 맡기는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공공시설 운영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경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대중교통의 정류장에 도시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주민의 의식개혁 그리고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는 이런 방향으로 일본의 도시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이제는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주민자치회, 결국 우리나라도 인구 구조가 일본의 인구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령화되어서 그리고 도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질 때를 대비해서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등장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의 역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